자, 고려가요 동동이에요. 일단 제목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고려가요 특징, 그리고 나서 들어갈 건데, 요 동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거 없죠. 예, 움직일 동자 두 개 썼는데 요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악기 소리에 의성어가 지금 주제목으로 쓰이고 있다. 악기 소리의 의성어인데,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굳이 의미를 갖다 붙이자면, 요 동동은 어떤 그 심장 박동 소리로 해석하기도 해요. 예, 심장 박동 소리인데, 어떤 그 사랑과 이별의 감정이겠죠. 사랑과 이별의 감정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는 비슷하다 해서 사랑과 이별의 어떤 그 정서가 암시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심장 박동이 바운스 이런 거죠. 동동. 근데 뭐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작품 전체에서 드러나는 그 의미로 봤을 때 2번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빈 공간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건데, 네, 고려가요의 특징을 간단하게, 특징 간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동과 관련된 고려가요 내용은 좀 뒷순번을 하고, 첫 번째, 형식적인 특징에서는,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죠. 자, 삼음보, 분절체 또는 분장체, 그 다음에 후렴구나 여음구가 사용이 되는 형식적인 특징,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요 특징을 좀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 형식적인 특징 요것 중에서 특히 뭡니까? 그 후렴구의 특징을 먼저 좀 체크할 텐데, 후렴구, 화살표로 합시다. 이 중에서 이제 후렴구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후렴구의 기능이나 의미는 무엇인가? 네, 일단 연구분 기능을 하겠죠. 잘 나오죠. 후렴구도 연구분 기능을 하죠. 그런데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 작품에서 모든 고려가에서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연구분한다. 그 다음에 어떤 그 형식적인 안정감이나 통일감을 좀 준다라는 점. 안정감 또는 통일감, 그리고 운율감도 형성하죠.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운율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후렴구에 대한 특징은 아마도 잘 물어볼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객관식 내용에 1, 2, 3, 4번 선택지에 들어간다. 다음 두 번째,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내 정서상의 특징으로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고려가의 주요 작가층이, 작가계층이 서민들이에요. 네, 서민들이다. 일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든가 또는 감정이 되게 솔직해요. 그래서 솔직하다를 다른 말로 하면 진솔한 감정 표현이 있죠. 진솔한 감정 표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이제 조선시대에 가면 고려가요가 비판을 받아요. 이건 남녀가 너무 뜨거워지는 노래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경건한 유교경전과도 같은 책에 실어낼 수가 없어. 남녀 상렬지사라고 좀 터부시했죠.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일부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남녀 상렬지사 고려가요를 대부분 좀 무시해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녀 상렬지사계래요. 이거는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노래가 상당히 좀 많기는 해요. 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살아가는 것이 좀 많죠. 인간의 삶은 사랑이다라고 볼 정도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하는 것이 좀 많죠. 사람을 좋아하고 물건을 좋아하고 어떤 그 장소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게 끊임없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동동의 특징이에요. 고려가의 특징이면서 좀 구분을 해서 요 동동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동동으로 좀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요 동동인데, 여기에서 요 1년, 지금 요거 1년이거든요. 요 1년의 특징을 좀 다른 거 하나 좀 잡고 갈게요. 자, 1년은 다른 년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다 쓰기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아니 다른 여는 사랑의 노래거든요. 사랑 노래인데 사랑과 이별의 노래인데 vs 여기는 뭡니까? 유교적으로 임금을 송축하는 거, 유교적인 송축, 축하의 노래를 띄우고 있어요. 사랑과 이별을 하는데 축하를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걸로 봐서 1년은 아마도 요게 이제 주요 출제 포인트예요. 요 1번과 2번은 요 3번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가요의 특징이 구전되다가 또는 일반 서민층에서 불려지다가 구전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사용이 된 거죠. 궁중음악은 의식료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 궁중음악 유익과정에서 덧붙은 부분이랍니다. 라고 해서 가운데 컷에도 있죠. 의식료로 사용이 된 증거로 보기도 해요. 1년 부분은요. 구전되다가 그냥 입으로 불려지다가 궁중음악으로 나중에 사용이 된 겁니다. 노래가 너무 유행이야. 모든 백성들이 불러.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노래야. 궁중에서도 들었다는 내용이죠.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슬픈 사랑 노래를 부른단 말이오 하면서 귀족들도 어떤 연애라든가 아니면 비정기적인 상황에서 좀 들어봤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최소한 압축해서 동동에 관련된 고려가요의 특징, 그 다음에 1년상의 특징 정리하고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죠. 13개 연이라 굉장히 양이 많아요. 자, 1년의 내용 들어갑니다. 1년에서 심각하게 출제된 포인트는 의미상으로는 좀 없고요. 단어의 뜻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궁중음악으로 사용이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년은 후대에 나중이죠. 나중에 후대에 첨가된 내용임을 암시하는 것이 1년이에요. 애초부터 불려진 건 아니에요. 백성들 사이에서 임금을 또는 조상님을 받드는 노래는 아니겠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1년이에요. 덕을 한 곤배에 받잡고, 덕은 뒤에서 받치었고, 복을 한 림배에 받잡고, 복은 앞에서 받치오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곤배하고 림배라고 하는 건데 가끔 이제 좀 심술 맞은 선생님들이 이 단어 뜻을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곤배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뒷전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뒷전에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 기준으로 보면 조상신이에요. 신령님이라고 하고 여기 신령님도 있죠. 그래서 조상이나 또는 선대왕을 의미하게 돼요. 궁중에서 쓰였다면 선대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요 신령님도 되고요. 요거 3번. 그 다음에 림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림배라고 하는 것은 앞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앞전에라는 뜻이에요. 앞전에 여기도 있네요. 그 다음에 임금님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림배 붙잡고라고 하는 요거는 3번 하나 더 추가하죠. 여기도요. 그래서 임금님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송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송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로 첫 거부터 첫 행부터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에서 덕이라든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는 것을 나자라오소이다. 드리러 오십시오라고 해서 계속해서 송축의 의미가 이어지고 있어서 특별한 덕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유교적인 내용이죠. 다소 유교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년의 내용과 다른 년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관념적인 내용이죠.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얘기하는데 덕과 복을 얘기한다는 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우 동동다리죠. 후렴구의 특징 여기다 해놨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후렴구.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동동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후렴구 여기서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앞에서도 체크했던 것처럼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악기 소리의 의성어로 지금 짐작을 하지요. 악기 소리의 의성어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걸로도 보는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 해석으로는 요거는 어떤 심장의 박동소리라고도 보는 거죠. 심장 박동소리로 보기로 주어진 다음에,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랑과 이별에 대한 어떤 정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둥둥. 이 악기 의성어는 구체적으로 북소리, 작은 북소리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형식적인 통일감이나 안정감, 그 다음에 운율감 형성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운율감이 가장 일감이고, 그 다음에 통일감, 안정감 이런 거를 주죠. 그 다음에 연 구분이 되는 거.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고려가의 일반적인 특징이 여기도 다 적용이 되는데, 동동 여기 첫 번째 연에서 그냥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정월령으로 넘어가죠. 정월령으로. 이제 어떤 사랑과 이별, 그 다음에 님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이어서 이제 동동의 두 번째 연으로 좀 들어가죠.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적 화자의 외로움과 사랑에 관련된, 사랑과 이별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첫 번째 1연으로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2연이죠. 1연은 성축이었고 2연으로 들어갑시다. 자, 여기는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체의 특징을 하나 좀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령체라고 하는 것을 좀 하나 체크하고 가야 되겠네요. 네, 형식적인 특징 중에서 이게 1월, 2월, 3월, 4월, 5월이라고 해서 다달이 시간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랑과 이별의 내용이 있죠. 원령체죠. 요거 같은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달거리 형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달거리 형식, 우리 고요라면.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많이 참고되는 작품이 농가원령가라고 정학유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원령가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각 달마다 해야 될 농사일을 시간 순서대로 쓴 작품이 있거든요. 정학용이란다. 정학유죠. 정학유는 요거 정약용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본격적으로 1년이 나오죠. 2년이죠. 실질적으로는 1년처럼 느껴지는데 형식적으로는 2년입니다. 자, 여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이구, 넘어가네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 자, 여기가 2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 볼까요? 2년 시작되는 부분. 어떻게 되는지. 자, 정월 날인물은 하는 부분이죠. 네, 정월입니다. 그래서 요게 원령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령체 형식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요 첫 번째 정월령에서만 할 거예요. 근데 이 원령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추보식 구성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월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날인물은에서 냇물이라고 되어 있죠. 날인물은 동그라미 들어갈까요? 냇물은, 자, 이 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정하게 어울립니다. 다정함 또는 서로 어울리는 존재예요. 그렇게 다정하고 어울리는 것은 화자와 대조되는 거죠. 화자와 대조되는 존재입니다.
화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어저녹저한데라고 하는 건데 이 어저녹저가 바로 서로 어울리는 거죠. 바로 요 내용입니다. 어저녹저가 어울린다, 다정한 모습이죠. 다음에 누릿 가운데 해석만 잘하면 돼요. 누릿 세상이죠. 단어 뜻 만약에 모르겠으면 밑줄 치워놓고 좀 요 한글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한가운데에 누릿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에 낙원 태어나서 몸하라고 하는데 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시적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시적 화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이 몸이요. 하울로 열셔죠. 하울로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홀로 열셔, 여다, 살아가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다라고 하는 것을 여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형이에요. 근데 열셔로 지금 써놨죠. 자, 하울로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어떤 처지입니까? 외로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하울로 요 밑에다 위에다 쓸까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는 거죠.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는 건데 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외로운 처지라고 한다라는 것, 여기에 관련된 한자성어 독수공방이라고 하는 한자성어도 적용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된 이연과 관련된 참고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참고작품은 유리왕의 황조가가 있습니다. 황조가 고구려 유리왕이 썼고요. 자, 요 유리왕이 썼던 작품 중에서 뭐와 뭐가 대조가 되냐면, 자, 정서하고 대상이 대조가 되죠. 자, 자웅상이라고 해서 암수서로 정답구나에서 정다움과 외로워라에서 외로워라 이렇게 썼던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황조죠. 황조 꾀꼬리입니다. 황조와 이 내 몸이라고 되어 있죠.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 거에서 정답고 그 다음에 황조가 정다운 것이 나는 외로워요. 이 내 몸은 외로워요. 요거죠. 해서 대조가 되는 게 정서의 대조가 나타나고요. 정서의 대조 그 다음에 시적 대상 또는 시적 화자 대상이죠. 해서 대상의 대조가 나타난다. 황조가에서 그래서 요 1년은 같은 유사한 작품을 골라봐라 1, 2, 3, 4번 나올 때 황조가가 잘 들어가요. 아마 연습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2년도 마무리, 가볍게 마무리. 자, 모르는 단어는 샤프로 단어를 좀 해당 원문 위에다가 또는 아래에다가 써놓으면 편합니다. 자, 이제 3년으로 넘어갔죠. 이제 이월령이에요. 이월령인데 이 동동의 또 다른 특징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 바로 세시풍속이 드러나는 겁니다. 월마다 어떤 그 행사가 있어요. 어떤 명절이라든가 절기라든가 또는 어떤 민간 풍속이 드러나는 세시풍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올 때마다 체크하는 걸로. 자, 2월 보름에라고 되어 있네요. 일일이 그 세시풍속을 체크할 건데, 자, 후렴구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2월령이에요. 여기가 2월령이고, 요 컷으로 보면, 자, 여기가 3월령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3월령이라서 연이 사실 구분돼야 되는데 3월령. 그 다음에 4월령은 좀 길게 나타나는데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 자, 2월령 들어갑니다. 2월 보름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 네모칸 쳐야 되고요. 자, 2월 보름. 한글 해석은 요거죠. 2월 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시풍속이 나타납니다. 세시풍속. 민간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즐기는 어떤 행사가 있을 거예요. 바로 연등절입니다. 연등절, 음력 2월 15일을 얘기하는 거죠. 2월 보름에. 응? 어떤 거? 제 생일이에요. 네 생일이야? 대박. 연등절입니다. 음력 2월 15일. 자, 등불다오라 해서 높이현, 높이켠, 등불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네모칸 쳐야 되는 겁니다. 등불 같구나 라고 해서 등불 같구나 라고 하는 건 직유법인데
자, 만인 비추실 지으셨다.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 요거 좀 체크할게요. 1번 들어가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조금 더 체크해보면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건 밝아요. 그래서 님의 이미지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덕망 있는 님이죠. 인격과 덕망이 뛰어난 님이다. 위에다 쓸게요. 뛰어난 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외모도 잘 생겼겠죠. 훌륭한 인격의 님이다 라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다오라 라고 하는 건데 이 다오라고 하는 것이 같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세 번째 표현법을 보면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이에요. 직유법을 통해서 님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자, 직유법을 통해서 님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자, 됐나요? 그래서 님이 정말 착하고 성격이 좋은 거죠. 네, 착한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월령으로 넘어갑시다. 3월 개하면에서 개한 3월이 지나가면서 개한 피어난 아의 요거 영구예요, 그냥. 네, 영구니까 별거 없어요. 만춘 다렛고지에서 만춘은 늦봄이고요.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먼저 얘기했어요. 시간적 흐름이 있다. 전체적으로 추보식 구성이에요. 다렛고지에서 진달래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앞에랑 똑같습니다. 요거는 역시 님의 이미지는 이제 좀 빼고, 훌륭한 외모의 님이죠. 훌륭한 외모의 님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꽃미남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래꽃이죠. 진달래꽃입니다. 꽃 같은 남자예요. 옛날 드라마의 제목에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거기에. 그 멋있는 남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여기도 직유법이 같구나 해서 직유법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눈에 콩꺼풀이 씌운 거지, 이때. 그죠? 네, 콩꺼풀이 씌운 거죠. 훌륭한 외모의 님인데. 자, 남이 부러워할, 즈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도 되지만 내적인 모습까지 보죠. 그래서 남이 부러워할 요 정도의 의미는 알아둡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뛰어난 인품과 아마 외모를 지니신 것 같아요. 꽃미남이죠. 속된 얘기로. 더 이상 자세히 해석 안 할게요. 내가 꽃미남이 아니라서 별로 모르겠습니다. 저거.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3월은 좀 가볍게 넘어가도 되고요. 2월에서 3월에서 체크해야 될 건 등불과 다래꼬지가 님을 비유한다. 직유법으로 님을 비유한다 정도.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랑과 이별 노래가 펼쳐지는데 외로움이 더 많아요. 자, 4월로 내려가서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로 해서 자, 이제 4월에 오면 4월 안인이죠. 아우 오시쇼 곧꼬리세요. 자, 4월을 안인 있고 오셨군요. 꾀꼬리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4월에서는 시간의 흐름인데 세시풍속 여전히 없고요. 곧꼬리새를 먼저 좀 합시다. 꾀꼬리새죠. 꾀꼬리새라고 해서 꾀꼬리새는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나를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는 존재죠.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정다감한 존재로 볼 수가 있어요. 다정다감한 존재로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미리 써놓을까요? 님과 대조돼요. 녹사라고 나오는데 님, 녹사로 나올 겁니다. 뒤에 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다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존재인데 무슨 일 때문에 녹사님안에서 녹사 세모치고 들어갑시다. 자, 녹사. 자, 첫 번째 요 녹사라고 하는 것은 저기 깔맞춤하면 약속을 안 지켜요. 나를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는 존재로 볼 수가 있죠. 옛날을 잊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로. 다음 두 번째 무정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하면 무정한 존재성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곧꼬리새죠. 곧꼬리새
자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 이 녹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고려시대의 무관, 무인이죠. 무관의 관직명, 벼슬 이름입니다. 벼슬 이름, 관직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성을 드러내는 명칭이긴 해요. 녹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옛날을 잊고 신디어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시는가 해서 요거 쭉 보는데 마지막은 뭐 추가 체크하는 것보다 요 부분이죠. 네, 요 부분은 참고 좀 합시다. 네. 자, 요것과 가장 유사한 정서의 시조죠. 유사한 정서의 시조인데 자, 요거는 이화우 흩뿌릴제라고 하는 개랑의 시조가 있습니다. 이화우 흩뿌릴제 라고 하는 누구의 시조? 개랑의 시조가 여기에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조라든가 향가, 고려가요 등등 기본적인 필수적인 작품들을 외워두면 이렇게 연관되는 문제에서 정답 찾을 때 좀 도움이 된다. 라고 어제 어떤 학생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작품은 틈날 때마다 아마 좀 설명을 할게요. 자, 4월도 끝. 이제 5월로 넘어갑시다. 5월로. 단어 뜻은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은 샤프 같은 걸로 그 본문 밑에다가 좀 써놓으세요.